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신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역사를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교사 김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들 대상으로만 역사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또 역사 얘기,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역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기대가 되고 빨리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你好,我叫金俊佑.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아니요. 중국어를 좀 해봤어요. 이 해석을 좀 하자면 안녕. 내 이름은 김준우야 라는 뜻이에요. 혹시 학교에서 외국어 배워요? 아니요. 하나도 안 배워요? 네. 그럼 혹시 TV나 이런 데에서 이 사람들이 외국어로 막 얘기하는 거 본 적은 있어요?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TV 주로 뭐 봐요? 신비한 밭. 그렇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쭉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럼 예를 들어 미국을 갔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미국에 가서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외국어. 외국어를 해야 되죠. 근데 외국어를 그렇게 잘 못하는 경우라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통역한다 해서 통역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통역관들이 오늘날에 정말 세계 각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과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갑시다. 우리 조선시대엔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네.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에도 다른 나라랑 교육을 하나도 안 했으면은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조선시대 때 다른 나라랑 왔다 갔다 좀 했어요. 우리나라 중심으로 가까운 나라 어디 있어요? 미국. 미국. 네, 비행기 타고 쭉 멀리 좀 가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대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붙어 있는 나라가 저 위쪽에 중국이 있죠. 중국이랑은 친해가지고 중국말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건너서 역시나 어느 나라 있어요? 일본. 일본 있죠. 그래서 일본어 하는 사람도 필요했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을 한때는 몽골이라고 하는 민족이 지배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몽골어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청나라라고 해서 만주족 사람들이 장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주 쪽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크게 한 4개 정도의 언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막 가르쳐주고 시험도 보고 막 이래가지고 관리로 뽑아서 국가에서 큰 일을 하는데 많이 활용을 했답니다. 이런 통역사 혹시 관심 있어요? 아니요. 관심은 없군요. 네. 조선시대 때에는 국가에 고용돼가지고 일하는 통역해주는 사람, 두 글자로 역관이라고 불렀답니다. 네. 내용이 너무 어렵나요? 그랬군요. 많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네. 대화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하면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역사에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감사해요.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공부하는 거 힘들죠? 네, 근데 공부를 잘. 공감합니다. 네. 혹시 장래희망이 배우. 배우. 꿈이 명확하네요. 이 조선시대 때에도 꿈이 명확한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나는 커서 통역관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길을 접어들어요. 보통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적합한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13살. 13살. 지금 몇 살이죠? 지금 15살. 조금 지났네요. 보통 어리면 어릴수록 언어 습득이 되게 빠르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한 6살쯤 되면 개인 과외로 이제 쫙 시키다가 나는 통역관이 될 거야 라고 하면은 전문 학교로 바로 들어가요. 그 학교 이름이 바로 사역원이라고 불러요. 갑자기 머리가 아픕니다. 사역원에 입학하는 나이가 보통 몇 살인 줄 알아요? 아니요. 10살 내외. 어리면 어릴수록 빠르다니까 10살 미만 애들도 있고요. 10살, 11살, 9살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입학을 하는 거죠. 자, 일단 학교에 합격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외국어가 여러 개다 보니까 여러 반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가 뭐였을까요? 영어. 영어 조선시대 때? 일본어. 일본어도 인기 있었는데 중국어가 제일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외국어다 보니까 원어민의 중요성,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우리가 대화할 때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 오늘 밥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어체 말고 구어체 실용회화를 한번 진짜 해보자 해가지고 사역원 안에 우어청이라는 걸 이제 숙종 때 신설을 합니다. 영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서양 쪽 사람은 아니고요. 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왔을까요? 중국 쪽이죠. 그렇죠. 저 중국 쪽.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 명나라 쪽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원어민을 딱 배치해가지고 거기서는 거기 딱 언어만 쓰도록. 진짜 실용회화는 접하기 쉽지 않은 거라서 오히려 중국에서 대략 한 3개월 이상 살다 온 사람보다 더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책으로 공부하는 건 쉽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연기가 배우가 꿈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나중에 꼭 사극에서 그 역할을 하는 모습을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게 얘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수능 시험 보셨나요? 수능이요? 네. 봤죠. 떠올리고 싶은 기억인가요? 떠올리기 싫은 기억인가요? 그냥 살면서 한 번 정도는 해볼 오. 만한 결과에 상관없이. 아, 좋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참 시험을 많이 봐요. 혹시 조선시대 때 본 시험 중에 알고 있는 시험 있나요? 뭐 과거 시험. 그렇죠. 이 과거 시험을 진짜 사람들이 목숨 걸고 봤어요. 우리가 수능은 매년 보잖아요. 네. 과거 시험은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봐요. 근데 조선은 아무래도 문과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잡과 오히려 이과 쪽이 좀 많이 천시받았었던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전문직이죠. 통역하는. 네, 문과 쪽 어문계열이라고는 하지만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잡과 쪽에서 응시를 했었는데요. 몇 명 뽑았을까요? 한 해에 2명 정도. 2명. 너무 적은가요? 치열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자면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2명밖에 안 뽑는다. 그래서 역관을 선발하는 시험은 언어마다 좀 달랐어요. 가장 많이 필요한 중국어는 13명. 그리고 나머지는 2명씩. 진짜 2명씩이에요? 2명씩.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치열한 시험이었습니다. 특징이 좀 있어요. 여기 입학 자격이 그 집안 대대로 역관 출신인 거를 좀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역관은 아빠도 역관, 할아버지도 역관, 그 다음에 친척도 역관. 이런 이제 좀 역관 집안들이 되게 좀 많았어요. 이상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역관인데 엄청나게 대대로 쫙 역관을 배출한 집안인데 총 몇 명 정도 배출했을까요? 대대로라고 하시니까 웬만하면 태어난 사람 다. 좀 통이 크시군요. 네. 한 30명 정도가 거기서 계속해서 역관이 나왔어요. 역관은 전문직이라고 했잖아요. 신분이 양반 밑이에요. 그래서 일반 평민 사이에 있다 해서 중인이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관직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날 공무원이 1급부터 몇 급까지 있죠? 9급? 9급 있죠. 조선시대 때도 1품부터 9품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통역관이 되는 시험인 역과에 합격을 하게 되면 종 7품부터 종 9품까지 들어가게 돼요. 상당히 밑에 그러니까 딱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있죠. 아니, 나 이렇게 유능한데 나 없으면 통역도 안 되고 외교문서도 못 쓸 텐데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근데 중인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았으니까 좀 그렇죠. 매력이 있어요. 차별받는데 매력이 있다. 네, 매력이 있어요. 무슨 매력이죠?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조선시대 때 역관들이 정말 조선에 내놓으라 하는 국가의 대표적인 부자입니다. 어떻게 벌었을까요? 뭐 해외 나갈 때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이 많았다든지 그런 거 말고는 모르겠네요. 이 비법을 지금 가르쳐주면 재미없으니까 다음에 가르쳐주는데요. 봉급은 되게 적었어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네, 궁금하시면 제가 나중에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역관 매력이 좀 생기시나요? 충분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력 있죠. 역시 돈 얘기 나오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긴장되시죠? 네. 그 강화도에 프랑스군이 쳐들어온 일이 좀 있었어요. 네. 혹시 이 사건 알고 계시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건가? 이거는 들었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이게 바로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병인년이었던 1866년에
서양이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소란을 일으켰다. 뭐 이런 뜻이죠. 당시 큰일이 있었습니다. 감히 조상에게 제사를 반대하는 이 종교를 믿다니 어떤 종교일까요? 반대하는 종교? 그 기독? 기독교, 그렇죠. 오. 네. 특히나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 말고 천주교 쪽.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그 당시 집권하고 있었는데 다 잡아와! 해가지고는 이제 신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잡아와서 12명 중에 9명을 처형시켜버렸습니다. 죽였다. 죽였어요. 당시 프랑스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렇군요. 근데 그 당시 프랑스 네. 유럽은 너무 멀리 있었고 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게 이제 일본 쪽과 중국 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은 3명의 신부가 이제 청나라로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죠. 그랬더니 중국에 있었던 로즈 제독이 이거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병력을 꾸려서 조선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때 청나라에 와 있었던 사신들이 있었어요. 아, 그럼 들었겠네, 그 얘기를. 들었죠. 그 사신 사절단 일행 중에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지. 역관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역관이 주도해가지고 청나라 관리들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통역이 되니까 말이 되니까. 그래서 청나라 주요 관리들한테 물어봐가지고도 이거 어떻게 됐느냐, 프랑스에서 뭐라 그랬느냐. 그래서 프랑스 군대에 대한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아내게 됩니다. 알아냈네요. 역관이 무슨 역할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원, 그쵸.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거의 하신 뭐 거잖아요. 스파이? 그렇죠. 국정원? 어. 이런 역할까지 역관이 한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역관이 오경석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래서 그 알아낸 정보를 쫙 해가지고 국내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에서는 딱 보고 아 프랑스 애들이 오는구나. 그래서 발빠르게 좀 대처를 와. 했었었죠. 역관이 단순히 통역을 한다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그러네요. 거예요. 네. 정보원 역할. 네, 정보용 역할도 하고요. 자, 방금 나눈 얘기 중에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었다면? 기억이 저도 나는데 병인양요. 아, 병인양요. 틀린 거.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옛날 소설 중에 허생전 읽어보셨나요? 네. 아, 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나요? 네. 허생이 열심히 글 공부하다가 먹을 게 없어요. 돈 벌어야! 해가지고 책도 없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죠. 기억나요? 아니요. 몰라요. 네. 안 읽었나 봐요.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자본금이 필요하니까 변 씨한테 찾아가가지고 나 1만 양만 빌려줘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변 씨는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보더니 빌려줘요. 그게 오늘날 돈으로 얼마 정도 할까요? 1만요? 네. 한 뭐 1억? 1억. 보통은 한 5억에서 7억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 변 씨라는 사람은 그 5억에서 7억 정도는 내가 못 받아도 별 손해 아니다. 그만큼 가장 부자였는데 이 변 씨가 실존 인물이 모델이에요. 네, 이 변승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직업이 뭘까요? 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뭐 장사? 장사, 그렇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 건 맞는데 실제 직업은 역관이었어요. 네, 역관은 공무원이에요. 특히 이제 조선 후기 가면 공무원 월급이 진짜 많이 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관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통역, 그리고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기회를 좀 살려야겠다. 가가지고 몰래 이제 일본 가서 물건을 사오는 거죠. 아, 자기가 네, 자기가 직접 사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몰래 갖다 팔아요. 지금 말하면 밀수. 밀수요. 이거 걸리면 난리 나요. 예. 근데 이렇게 밀수를 했는데 국가 입장에서 이해는 가는 거죠. 왜냐면 월급을 못 주니까. 그래서 17세기 때 아예 합법화 시켜줘요. 단 규모는 제한하자. 네가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돈으로 말고 우리나라의 특산물 가장 대표적인 그 당시 특산물 뭐를 가장 해외에서 좋아했을까요? 인삼? 인삼. 역시.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삼이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렸기 때문에 그거 갖고 가라. 그래서 10근을 한 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8개 만들어서 8포만 가져가라. 네, 그래서 이거를 역관들이 하는 8포 무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삼 가게가 역관들이 이제 거의 활동했던 주무대죠. 또 문제는 뭐냐면 중국과 일본이 직접 다이렉트로 교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17세기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서 역관들이 중국 물건을 사오잖아요. 그럼 변승업과 같은 또 일본 역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랑 이렇게 딱 연계돼가지고 또 일본한테 또 가서 이제 파는 중개 무역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은 나중에 혹시
조선으로 간다면 역관 해보고 싶으세요? 물론 역관도 하고 싶지만 저는 그냥 이미지상 음. 그냥 왕비나 역시 권력이 최고군요. 돈도 좋지만 권력이. 네, 재밌었었나요? 재밌었어요. 아, 질문을 하니까 되게 당황해 하시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역사에 관심은 있으시구나. 잘 모르더라도 그래도 재밌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들이 다 있으셨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보람찼습니다. 운명에 맞서는 자다. 너 어렸을 때부터 너 이거 해야만 해 라고 하면 하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었던 대표적인 역관들처럼 그거를 넘어서는 일들까지 이런 역관들을 쭉 보면서 정말 운명에 맞서면서 뭔가 하나씩 개척해 나가는 그런 느낌 오늘 역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